25시즌 투수 때문에 울고 웃었던 팀 바로 롯데자이언츠. 외국인 투수 2명을 모두 교체하는 총강수를 뒀지만 벨라스케즈라는 희대망픽이 오면서 후반기 12연패. 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기아 8연패 할 때만 해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이 12연패는 차원이 다르죠. 그 결과 롯데자이언츠 시즌 7위. 오졌습니다. 이거는 우리보다 좀 심한 거야. 우린 잠시 잠깐 2위 턱걸이하고 8위로 자빠졌지만 롯데는 시즌 내내 2, 3위권 와리가리 하다가 7위 자빠링한 거죠. 자이로 드롭을 그냥 브레이크 없이 안반수까지 타고 내려간 거 이건 오줌 지려요. 12월이 오기 전 대부분의 팀들이 외인 선수 계약과 아시아 쿼터 계약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가장 조용했던 두 팀이 어디예요? 바로 롯데, 기아 7, 8위들. 기아는 제임스 네이와 재계약, 롯데는 빅터 레이에스와의 재계약 협상만 해놓고 뭘 하고 자빠졌는지 두 팀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는데 역시 그래도 롯데가 7위라고 기아보단 좀 빨랐습니다. 외국인 투수 제레미 비즐리, 엘빈 로드리게스 이렇게 외국인 투수 구청을 마쳤고요. 아시아 쿼터도 일본인 코야마 마사야, 이름 어려운데 코야마 마사야 이 친구와 계약했습니다. 3명을 한꺼번에 다루는 건 너무 빡세니까요. 오늘은 제레미 비슬리와 엘빈 로드리게스 이 2명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날먹식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야, 롯데 팬들도 요놈 봐라, 기아 유튜버 주제 롯데 콘텐츠도 제법 들어줄만 하구나. 그러면 하이프도 한번 야무지게 눌러주십시오. 럭키 아이가 비슬리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 친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외국인 선수 이야기할 때 자주 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같은 하나만한 이야기를 들을 친구가 아닌 실패 확률이 극히 낮은 안전된 픽, 보장된 픽이다. 95년생으로 30살. 몸뚱이가 191cm에 106kg. 투수하려고 태어난 친구죠. 이 정도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공을 던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23시즌부터 바로 올해까지 한신 타이거즈에서 뛰었던 친구입니다. 타이거즈요? 자, 23년에는 18경기 중에 6경기를 선발로 뛰었고 24년에는 이제 14경기 중에 13경기를 선발로 뛰면서 41이닝 32경기 동안 45이닝을 소화했고요. ERA가 2.47. 올해는 이제 내부 경쟁에서 밀렸는지 주로 이제 NPB 2군에 머물렀는데 말 그대로 그냥 2군 무대를 씹어먹었어요. 1군 경기는 올해는 이제 8경기 중에 6경기 선발 등판에서 ERA 4.60 좀 부진했네요. 가장 주목할 점은 23년과 24년 각각 25%, 24%의 삼진율, 그리고 볼넷은 두 시즌 다 8% 미만의 안정된 제구력, 상당한 스토프로 안정감을 보였습니다. 수비도움 빼고 투수가 스스로 만든 결과가 좋다란 뜻이죠. 기아 유튜버가 하기에는 좀 나쁘끄러운 말이기는 한데 롯데자이언츠의 전체적인 투수들의 탈삼진 능력이 꽤 좋은 편이에요. 구위형 투수들도 많고 실제로 지난 시즌 그러니까 25년 탈삼진 개수가 리그 3위입니다. 1위 한화 이글스가 1339개로 1위. 저기는 어나더 레벨이고요. 2위 SSG 랜더스가 1193개. 3위가 이제 롯데자이언츠로 1173개예요. BABIP 바비 수치를 보면 롯데 KT가 공동 1위 3할 2푼 5리. 그 뒤가 키움 3할 2푼 4리. 그리고 기아예요. 3할 2푼 8리. 공통점이 있죠? 내야 수비 바보들. 물론 바비비 반드시 운이 없다거나 수비가 약해서 튀는 건 아니죠. 그만큼 투수가 하드잇이나 배럴잇을 많이 허용하면은 이게 튈 가능성이 높은데 롯데가 내년에도 그렇게 내야 수비력이 좋아질 가능성이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딱히 안 보여요. 그죠? 나승엽이라든지 한동희, 전민재 이렇게 내야 구성을 가져가면 일단 불안해요. 그래서 비슬리의 이런 수치는 마운드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와 무관하게 FIP 수치가 ERA 대비 좀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직구 평균 구속이 149km 수준으로 찍히는데 아마 체감은 이것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오버핸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약간 3쿼터에 외회전이 좋은 커터와 슬라이더의 강점이 있는 투수인데 키가 일단 195cm, 익스텐션이 상당히 좋은 유형이라 타자 입장에서는 공이 더 앞에서 이제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옛날에 니퍼트는 이제 물론 오버핸드형 투수기는 해서 상당히 릴리즈가 높았죠. 아파트 옥상에서 공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타자들이 많이 했는데 아마 비슬리도 좀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냐. 그리고 우투수의 슬라이더가 좋은 투수임에도 비슬리 좌타자 상대로 탈삼진율이 더 좋습니다. NPB 2군 기록이긴 하지만 지난 시즌 좌타 상대 삼진율이 30.4%, 우타 상대 삼진율이 21.8%. 에릭 라우어 기아에 있다 이제 토론토에 가서 상당히 성공했죠. 에릭 라우어 같은
경우에도 좌투수지만 우타자 상대로 삼진율이 높았던 유형인데 우리 이유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이제 커터를 던졌다 뭐 그런 게 좀 있겠어요. 보통 우투수는 좌타 상대로 이제 살짝 고생하는 이제 어떤 구종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긴 한데 비슬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스플릿 유형이에요. 전체적으로 피칭 디자인이 정석대로 우타자 상대로는 빠른 공과 슬라이더, 좌타 상대로는 빠른 공, 커터, 스플리터 이 세 개를 섞어 던지는데 슬라이더와 스플리터의 완성도가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이 스플리터의 로케이션이 상당히 좋다. 타자 무릎 높이에서 떨어지는 이 각이 진짜 무섭습니다. 거의 높게 몰리는 실투가 없다. 스플리터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완성도가 있어요. 비록 25시즌은 NPB 2군에 있었다지만 이미 선발로서 긴 이닝과 많은 경기를 뛸 수 있음이 증명된 선수고요. 빠른 공, 커터, 슬라이더, 스플리터 등 안정적으로 긴 이닝을 끌고 갈 수 있는 레퍼토리, 좋은 삼진율과 안정된 제구력 등을 봤을 때 어떻게 봐도 비슬리는 좀 폭망할 유형은 아니다라고 봐요. 검증된 자원을 롯데가 에이스감으로 잘 데리고 왔다. 롯데가 벨라스케즈로 한번 거하게 말아먹어서 그렇지 외국인 투수를 못 뽑는 팀은 아니죠. 린드블럼부터 찰리 반즈, 작년에 에렉 감보아 투수 보는 눈은 상당히 좋은 팀이거든요. 이번에도 좋은 픽을 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라드리게스. 이 친구는 한 줄로 정리하면은 비슬리에 비하면 좀 프로젝트형이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98년생으로 27살. 얘도 193kg에 97kg. 얘들은 뭘 먹길래 이렇게 하나같이 몸들이 실한지요. 이 친구도 24년 야쿠르트 스왈로즈 NPB 경험이 있고요. 이때 좋은 기록을 바탕으로 빅리그에 25년 복귀했다가 다시 KBO의 문을 두드리게 된 친구입니다. 일단 포심 패스트볼의 수직 무브먼트, V 무브먼트가 미쳤습니다. 포심의 수직 무브먼트가 18에서 24인치 구간이고 떠오르는 공, 그러니까 소위 옛날 박찬호 시절에 이제 그 메이저리그 중계 많이 들어오는 보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 라이징 패스트볼, 라이징 계열의 포심, 그 다음에 슬라이더, 제임스 넬 같은 스위퍼의 수평 무브먼트도 좀 지려요. 스위퍼가 횡으로 12에서 18인치 이상 정도 이렇게 휘는 타입이라고 보니까요. V, 스터프만 놓고 보면 진짜 S급이다. 문제는 제구, 그러니까 로케이션이 안 좋아갖고 볼넷을 막 허벌나게 주는 그런 유형이 아니라 커맨드가 좀 가운데로 몰리는 현상이 있다. 적어도 결정구는 최소한의 좌우 커맨드가 좀 돼야 되는데 이 친구는 깡 스터프만 믿고 그냥 가운데만 보고 던진다. 약간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근데 이게 이런 공이 KBO에서는 통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메이저리그에서는 어림없죠. 거기 괴물딱지들이 득식을 한 데라 150, 160도 그냥 막 가운데 땀장 넘기고 이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25년 메이저리그에서 9이닝당 홈런 개수가 4.12. 와, 이거는 진짜 좀 충격적인 수치고요. 배럴릿 허용률도 20.3%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던지는 스터프의 힘에 비해서 피장타율이 상당하다는 뜻이죠. 아마 롯데자이언츠는 그래도 KBO 수준에서는 저 정도 스터프라면 저런 홈런율이나 배럴릿 허용률은 나오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계산이 섰기 때문에 이제 로드리게스를 영입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과제는 스태미너예요. 일단 지난 시즌 미러키에서 불펜으로 뛰면서 빠른 공은 투구수 70개까지 이제 찍었어도 94마일을 유지하는 이제 어마어마한 스태미너를 증명하긴 했는데 근데 그게 뭐가 됐든 커리어 내내 선발로 뛴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NPB에서도 32경기 중에 선발로 뛴 경기 단 한 경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레파토리는 선발로 뛸 수 있는 빠른 공, 커터, 스위퍼, 체인지업을 다 갖추기는 했어요. 근데 단순하게 구종을 다양하게 던지는 거랑 한 시즌을 풀로 선발 로테이션을 지키는 거 이건 또 다른 거죠. 주자 견제 같은 경우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로드리게스는 이 커맨드 문제보다는 후자, 그러니까 선발로서 뛴 경험이 너무 없다. 요쪽의 리스크가 더 크다. 요렇게 보여요. 그리고 로드리게스는 극단적인 플라이볼 피처입니다. 땅볼 비율, 그라운드볼로 가져가는 비율이 18.8%. 이거는 그냥 땅볼을 안 만든다 수준이죠. 롯데가 내야 수비에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빅터 레이스와 재계약을 하면서 내년에도 이제 외야 수비를 좀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로드리게스는 스터프가 어마어마해요. 24시즌 일본에서는 시즌 24%의 삼진율, 25시즌 빅리그에서도 20%의 삼진율, 볼을 난사
좋아하는 유형도 아니고 볼넷을 많이 주는 유형은 절대 아닙니다. 아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심이 좀 가운데로 몰리면서 빅리그에서 하드잇을 많이 허용한 점은 있지만 KBO가 아직 미국처럼 그렇게 막 파워툴이 좋은 장타자들이 즐비한 그런 리그는 아니니까요. 일단 외국인 선수는 까봐야지 알겠지만 롯데프런트가 꽤 괜찮은 레퍼런스를 가진 외국인 투수 2명을 영입한 건 맞다.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 했습니다. 안녕.